네, 주소사타입니다. 갑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또 카메라를 켜고 있고요. 얼마 전에 예전에 그 TV 문학관이라고 해가지고 KBS에서 아주 좋은 콘텐츠들이 만들어진 내용 드라마들이 있었잖아요. 그 TV 문학관이라고 상당 기간 좋은 내용의 그 원작들을 각본해가지고 시청자들한테 소개를 시켜줬던 기억이 나요. 그 중에서도 천망이라고 하는 그 1984년도 작품이 있더라고요. 12월달. 그 당시면은 올림픽이 4년 앞두고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보면서 야 옛날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는 절대 아니구나. 아주 어렸을 때 그 TV문학관 같은 걸 봤던 기억은 나요. 나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제목은 천망인데 원작은 그 이병주 선생이라고 내화나무의 인연이라는 60년대 소설을 각색해서 극본으로 하고 연출을 누가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내용은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어느 천석군을 일구는 한 집안의 참봉 가장이 심각한 그 개인의 오류로 인해서 집안이 몰락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에요. 그 집안에는 유난히도 동네에서 유난히도 그 크고 흰 꽃을 피우는 그런 매화나무를 마당에서 키우는 집이었어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오고 자신이 사귀던 여자가 갑자기 그 마을에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남자가 그 집안의 몰락을 동네 사람들한테 들으면서 들려주는 어떤 교훈 같은 얘기예요. 인간사에 얘기를 하자면 그 천석군 참봉이 20여 년 전에 한 사람의 땅을 이제 담보로 잡고 그리고 기술지대에 됨으로 해서 그 담보를 자기가 가지게 되는 거고, 그 일정 부분의 돈을 주게 되면 다시 자기한테 땅을 넘기겠다라는 조건으로 해서 그 땅을 그에다 넘겨요. 참봉한테.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들이 일본으로 가서 크게 성공을 하고, 어느 날 그 땅을 넘긴 사람의 아들이 찾아와서 그 참봉한테 밤에 몰래 들어와서 자기가 이 땅을 찾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고 아버님의 염원이셨다라고 하면서 찬찬히 설명을 해주죠. 참봉은 가만히 듣고, 참봉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욕심이 많고 사리사욕이 심한 것으로 그려져요. 한참 듣다가 참봉 앞에 이제 그 거금의 돈이 딱 놓여지게 됩니다. 화면이 상당히 이게 그 빈티지한 화면이에요. 그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그 필름이라든가 그 연출이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에서라도 그걸 만약에 연출을 했다? 깨끗한 화면에? 그럼 그 맛이 안 날 것 같아요. 그 지폐인데 그 지폐가 쌓여져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 개다리 소반, 그 탁자, 나무 탁자, 그리고 그 진짜 그 오래된 그 집의 모습,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고택들을 예전에 그 CRT 모니터로 해가지고 그려진 거잖아요. 이런 앞에 뭐야? 엄청 큰데. 근데 이제 참봉이 그럼 약조는 가져왔나 그래갖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뭐 돈은 여기 있고 뭔가 그러니까 다 확인을 했고 그러면 내가 땅 문서를 줘야 되겠지. 아들이 딱 긴장하면서 땅 문서 주십시오 딱 그러는 거야. 그 참봉으로 나온 그 남자 배우는 아주 그냥 눈을 연기 참 잘하는 분이죠. 꼬방동네 사람에서 옛날에 나왔던 어르신이 지금 돌아가셨대요. 진짜 연기 진짜 잘하신데. 그 참봉이 이제 일어나서 자기 뒤에 있는 이제 문을, 옛날에는 그 안방에 좀 사는 집에는 이렇게 저렇게 더 북박이식으로 빌트인, 지금의 빌트인 방식이지. 벽 안에 이렇게 그 물건을 넣어둘 수 있는,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것저것. 거기서 이제 땅 문서를 딱 꺼내면서 이걸 주는 순간 이제 그 땅은 내 땅이 아닌 거지. 왜냐, 나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이병주 선생이 이제 원작을 그린 거겠지만, 책의 내용, 원작의 내용은 그래요. 참봉이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밤에 왔고, 동네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싶지 않고 놀래켜주기 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조용히 왔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놈을 어떻게 하면 돈도 받고 땅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앙큼한 생각을 한 거죠. 앙큼한 생각을. 근데 거기서 생각이 멈췄으면 되는데 그것이 실행의 문제예요. 망치 같은 걸로 그 자리에서 그를 살해를 합니다. 그 채무자의 아들을. 그래서 그 오밤중에 뒤편 마당에 가가지고 땅을 열심히 팝니다. 왜냐면 시체 사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던 찰나에 이제 그 집 안에서 부리던 종 하나가 있는데, 그가 담을 넘다가 밖에서 술을 먹고 몰래 담을 넘다가 참봉 어른, 주인장 어른을 본 거예요. 깜짝 놀라고 둘이 서로 얼구먼이나 한 거지. 살인을 저지른 장면을, 증거 인멸하는 장면을 목격한 거지. 누가? 머슴이. 자신이 수십 년간 부리던 머슴이. 그래서 일단은 주인장이 하라는 대로 땅을 묻고 그 위에다 매화나무를 하나 심어요. 그걸 응lik하기 위해서 매화나무를 심고, 다음 날이 되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자신이 부리던 머슴에게 살해 현장을 들킨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머슴이 수십 년간 이런저런 종노릇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서름들을 막 이제 주인도 감안해서 그 사건이 또 딴 데 밝혀질까봐 경찰서라든가 이런 곳에. 그래서 극진하게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집안에서는 영문을 모른 채 주인장이 하는 행동에 넋을 잃고, 아니 왜 우리가 머슴한테 극진하게 대해야 되고, 머슴이 갑자기 머슴한테 양복을 입혀야 하며
뭐 포마드 기름을 바르고, 오만방자한 그를 왜 우리가 인정해야 되냐고 막 이제 큰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 둘에 딸 하나에 큰아들이 너무 자식 다루면서 막 뭐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 장면을 본 거지. 참봉이 큰아들 이놈의 새끼가 말이야, 어디 머슴한테 하지 말라고 내가, 그 친구한테 더 이상은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막 아버님한테 대드는 거야, 아들이. 자기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지. 이거 사연도 모르는 거지, 매화나무의 사연을.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대들었더니 옆에 있는 강목으로 아들을 그냥 개패듯이 패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저지른 죄가 들통이 날까봐 뭐 자기의 자식이고 뭐 다 필요 없는 거지. 그냥 그 드러날까봐 그냥 조마조마하면서 그냥 큰아들도 야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자면서 다리몽댕이를 아주 그냥 부러뜨렸던 거지. 반신불수가 돼, 반신불수가. 잘못 때려가지고. 이런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매화나무는 그 시체에서 나오는, 그죠? 액상이라든가 이런 게 천연 비료가 되는 거 아니야. 유난히도 그 동네에서 유난히도 아름다운 매화가 꽃이 피는 거야. 그러다가 그런 불합리한 희생을 통해서 핀 매화꽃이라는 거잖아. 결국은 그 머슴에게 주어진 그런 잘못된 편익 등이 집안의 사단을 일으키고, 큰아들은 그렇게 병으로 죽고, 머슴은 뭐 오만불손하고 기고만장해서 말이야, 자기 장가들어야 되니까 딸내미한테 달라고, 자기 장가들겠다고, 사위 노릇하겠다고 이러니 막 주인장은 그냥 뒷목을 잡고 그러면서 쓰러져서 죽게 되고, 매화나무를 파헤치면서 머슴이 참봉이 그 했던 살해 현장이 들통이 나고, 그 시체에서 손에 쥐어졌던 그 땅문서 조각들이 동네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뭐 참봉에 대한 이런 신망이라는 게 뭐 그전에도 없었지만 뭐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 거죠. 그로 인해서 말이죠, 그로 인해서 시체가 부패돼도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지를 않으니까, 네? 통장을 장례를 치르지 않으니까 문중 사람들이 나와서 급하게 그냥 매장을 하고, 그 집안에 이제 사람이 발길이 뚝 끊기는 거지. 집안은 몰락하고, 어머니와 딸이 죽을 날만 받아면서 집에서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가만히, 지옥이지 지옥. 한 집안이 몰락하는.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왔던 그 딸도 그 엄마 옆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는 거를 그 TV 화면에서는 이제 한 선술집에서 한 남자도 그 모습에 충격을 먹고 옆에 사람들한테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나이 먹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지옥은 있습니다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참봉어른 일가의 비극적인 삶을 무술하면서 딱 얘기를 하는 거야. 84년이죠. 1980년에 5.18이 있었고,
1981년도에 올림픽이 88년도 올림픽이 결정이 됐어요. 그 안에 모스크바, 러시아, 소련과 미국의 각 양진영 간의 그 서방 진영과 그 소련 공산당을 지지하는 세력 간의 올림픽이 금 8년 동안 반토막 올림픽이 됐어요. 반토막 올림픽. 예. 그걸 극적으로 통합시키는 올림픽이 88년 올림픽이 될 거라고 기대를 전 세계에서 하고 있고, 미국도 한국의 그런 분단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단 상황에서 피어나는 한국의 올림픽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온 세계의 여론이 한국 쪽으로 다 몰리게 됐던 거지. 그로 인해서 전두환이 갖고 있는 거는 동전의 양면이야. 뭐 경제적인 측면, 자신의 통치에 대한 어떤 칭송들이 뭐 만천하에 이제 드러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는 거지. 자신의 통치에 대한 합리성에. 반면에 그동안 지속되었던 군부 정권의 여러 고문 행위라든가 살해, 인권 탄압, 언론 탄압 등이 이제 그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범위 선에서 이루어지게 됐어요. 특히나 박종철 고문 사건이라든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학생들의 그 고문치사 부분이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사회 언론까지 드러나면서 들불처럼 민주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 드라마 천망이라는 게 하늘의 그물망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그물망은 세상의 불합리한 지점을 다 꿰차고 바라본다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너희들이 숨기려고 하더라도 하늘의 그물망에 모든 게 다 얽힌다, 걸린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병주 선생의 내화나무의 인연이라는 내용이 왜 천망으로 연출자가 그려졌다는 거는 대충은 일견 이해가 가는데, 내가 지금 이 유튜브 방송으로 갑자기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맨 마지막 장면에 한 15초가량이 있어. 그 지옥의 참봉어른 일가의 몰락을 증언하는 그 분의 지옥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증언을 술을 먹으면서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줘. 그 사람들이 했던 내용은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용이죠.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봉어른의 얘기를 하고 푹 떠나면서 그 세 사람은 그거 봐, 지옥이 있다잖아. 저 얘기 듣고도 지옥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아, 그거는 참봉이라는 사람이 악행을 저질러서 벌어진 일이지, 그게 꼭 벌어진 일일 뿐이지, 그게 지옥이 있다라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제 이런 순진한 얘기들을 하는 거지, 술을 먹으면서. 근데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의미심장한 얘기를 딱 하는 거야. 카메라 앵글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쭉 하는 거야. 이 사람들아, 그건 그거고, 매화나무 밑에 있는 게 누구였지? 그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의 아들이었지. 선량한, 거름이 될 수밖에 없는 매화나무의 선량한 그런 어떻게 보면 비료 등이 건실한 매화나무에 꽃을 피운 오욕의 비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지 않겠는가라고 그러면서 씁쓸하게 얘기를 하니까, 양측에 있는 두 사람이 딱 봐도 뭐 대학 교수나 선생님 정도 되는 중상류층 이상의 사람들을 이제 표현한 거야.
선술집에서. 근데 연출자가 카메라를 돌리면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입을 꾹 다물면서 씁쓸하게 담배를 피면서 한 사람은 소주를 꺾는 거야. 소주를 피우면서. 야,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지. 그 84년도면은 5.18 광주 민주화 이후에 그 급하게 수습되는 이제 사회적인 강제적인 침묵 등이 있던 거지. 그 당시에 그 잠실 여고 앞에, 일신여상 앞에 좌판에는 있잖아요. 그 저녁이 되면은 광주를 상징하는 끔찍한 그 도서들이 팔려나가고 있었어요. 그 서술 펄할 때. 슬슬 이제 민중에 대한 억울함이라든가 이런 게 분출되는 거죠. 우리는 그거 보면서 좀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했어. 나 어렸을 때 보면서. 근데 거짓말은 아니었던 걸로 판단이 되잖아요. 그 끔찍한 그 정권에 대한 전두환 정권이 가지고 있는 그 부당한 그 작가가 연출자가 그리고 싶은 게 뭘까? 그건 연출자가 그리고 싶었던 이병주 선생의 매화나무의 인연처럼 지금 꽃 피고 있는 도처에 탐스러운 매화처럼 보이는 그들의 번영들이 자칫 그들의 진실을 파헤치면은 그 밑에는 부당한 비료를 먹고 있는 매화나무는 아닌가라는 사회 고발을 하는 아주 드라마였어요. 거꾸로 당시에 86, 87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얘기한 6.15인가요? 6.29 선언인가? 근데 그 선언은 결국은 전두환 대통령 후임으로 낙점된 노태우가 전격적으로 원했던 거잖아. 이러다가는 우리나라는 올림픽을 앞둔 상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사회불안으로 이번 올림픽도 제대로 칠 수 없을 상태가 됩니다라는 어떤 전격적인 전언을 전하면서 삼당 합당을 이끌어내면서 저희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보통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만약에 올림픽이라는 내용이 우리나라의 81년도에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면 말이죠. 올림픽이라는 스포츠가 단순히 스포츠 경연이 아니었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민주화로 가게 하는 전 세계적인 감시망이었어. 시각적으로. 천망. 하늘의 그물이었단 말이야. 올림픽이라는. 야, 그 마지막 장면에 그 3명의 중견 배우들의 표정. 딱 15초야. 선술집에서. 84년도 사회도처에 우리의 시체를 빨아먹고 올라온 매화나물이 곳에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씁쓸하게 카메라를 쳐다보더라고요. 와,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놀라운 장면. 감사합니다. 지금은 많이 민주화가 진행이 됐고 84년에 비하면 뭐 비할 수 없는 경제적인 번영을 이룬 대한민국. 향후에도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사회 정의가 더욱더
실천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망이라고 TV분 아까 유튜브에 나와 한 2시간짜리 정도 되는데 상당히 즐거우니까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선산타였습니다.